미래를 기억하면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를 기억하다니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기억하게 되면 참으로 기묘한 마법과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선 우리의 기억이 형성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이 정보들은 우리가 잠든 사이 장기 기억으로 저장될 것과 망각 속으로 사라질 것들로 구분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이 둘을 구분할까요? 첫째는 감정입니다. 강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사건은 장기 기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반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고 나면 까먹고 마는 영어 단어를 외우고 또 외워서 장기 기억 속에 보존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미래 이야기를 해보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의 상상만을 통해 미래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 상상 속의 미래를 현실로 불러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상상 속 미래를 과거의 기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선 잠들기 직전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이 원하는 미래를 상상해 봅니다. 이때 영화처럼 상상 속에 자신이 등장하는 3인칭 시점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처럼 1인칭 시점으로 상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의 기억처럼 움직임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한 기억과 비슷한 형식으로 상상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기억할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 사건의 이야기보다는 감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상상을 할 때도 감각에 집중해야 합니다. 촉감, 청각, 후각 이런 감각들은 기억을 되살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우리는 미래를 생생하게 그리며 그 미래의 사건에서 느껴지는 감촉, 냄새 혹은 소리 이런 것들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오감들이 통합되어 만들어내는 감정입니다. 이 사건이, 이 감각이 나에게 어떠한 감정을 주는가, 어떠한 감정이 발생하는가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실 사건을 기억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건에 연결된 감정을 기억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상상을 하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달리 말하면 미래 기억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소원은 진정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일수록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차, 노트북, 돈과 같이 단편적인 바람이 끌어당김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따라서 우선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통찰하는 시간이 필수적입니다. 그것이 만약 자유라면 차에 몸을 싣고 바람처럼 전 세계를 여행하는 자신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방점은 물질인 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에서 느껴지는 진실한 감정입니다. 만일 이 상상이 자신을 진심으로 기쁘게 하는 일이라면 뇌는 이 상상을 장기 기억으로 보낼 사건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재밌게도 뇌는 상상과 현실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장면을 매일 반복적으로 상상하며 매번 새롭게 그 감정을 느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정말 자신의 영혼이 갈구하는 일이라면 매번 상상할 때마다 강한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강한 감정과 반복, 이를 통해 우리가 상상한 미래는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기억이 아니라 상상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동시에 기억처럼 생생하게 그릴 수 있죠. 이 묘한 인식의 틈이 바로 마법이 벌어지는 영역입니다. 첫째로, 뇌가 이를 기억과 유사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의 디테일과 사건이 주는 감정을 너무나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사건이 실제한다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것이 과거든 미래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에 대한 강력한 믿음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100% 일어난다고 믿는 일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100% 일어난다고 믿는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강력한 존재인 잠재의식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힘은 여러 실험에서 이미 증명되었죠. 가장 논리적인 설명은 이 강한 믿음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에 두려움이나 절망에 저항하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이킹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한 전사들이었던 것은 오로지 전투 중에 죽는 사람만 천사 발키리에 의해 천국 바할라로 갈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강한 믿음은 죽음의 공포마저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또 믿음을 바탕으로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택의 길에서 기회의 문 앞에서 망설임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믿는다는 것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절대적인 힘을 발휘합니다. 조금 더 신비주의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주장한 것처럼 시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의 착각에 불과하다면 과거와 현재의 미래는 모두 동시에 존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무한대의 가능성의 장애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건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가 한 사건을 상상하고 그 사건의 발생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이미 존재하는 그 사건이 우리에게 자석처럼 끌려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끌어당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마지막으로 다중우주적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상상과 집중을 통해 상상의 사건을 창조해내면 그 순간 우리가 그 사건이 발생하는 다중우주로 넘어간다는 설명입니다. 마담 젤란드는 리얼리티 트랜서핑이라는 책에서 이와 같은 이론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해석을 믿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생생하게 상상하고 그리며 그 미래를 기억으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원을 이루어주는 미래 기억법입니다. 여기까지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한다라는 말은 상식에 가깝습니다. 분명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할 때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긍정적 사고란 단순히 잘 될 거야, 잘 할 수 있어 라고 몇 번 다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 수준뿐 아니라 잠재의식의 수준까지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의식 수준에서 100%의 긍정을 품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잠재의식 수준에서 긍정을 품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잠재의식에는 언제나 근원적인 공포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시소게임처럼 의식의 수준에서 잘 될 거야 라고 다짐하면 잠재의식 수준에서는 잘 안 되면 어쩌지? 라는 생각이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고 올라간 것은 반드시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긍정을 품으면 저절로 부정이 발생하는 것, 이것은 사실 자연의 법칙입니다. 주역에서는 이를 대극의 법칙이라고 하죠. 무엇이든 긍정을 매개체로 쓰는 방법이 어려운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잠재의식을 컨트롤해야 하기 때문이죠. 잠재의식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물론 잠재의식을 바꾸는 것이 근본적인 처방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 조금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극의 법칙을 피하기 위해 뇌를 속이는 방법으로 미래 질문법, 어포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세계적인 교육 훈련 기업 successclinic.com의 설립자이자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노아 세인트 존에 의해 고안된 이 어포메이션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미래에서 현재로 질문을 던지는 방법입니다. 우선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모으는 것이 목표라고 할 때 기존의 긍정 확언은 이렇습니다. 나는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모을 수 있다. 또는 나는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모을 능력이 있다. 와 같은 형태죠. 하지만 어포메이션은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나는 왜 유튜브 10만 구독자를 모았을까? 네, 물론 아직 못 모았죠. 그런데 이미 모았다고 기정사실화하고 그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뇌는 이 질문을 들으면 자동적으로 답을 찾기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미 기정사실화 되었기 때문에 잠재의식은 부정적 의식을 만들어낼 타이밍을 놓쳐버렸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어떻게, 즉 how가 아니라 왜, why라고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에 집중하면 구체적인 방법에 포커스가 가기 때문에 뇌가 그 방법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에 포커스가 가면 그 답은 직관적이고 추상적이게 됩니다. 우리가 how를 써서 질문을 만들 때, 즉 어떻게 유튜브 10만을 모았을까? 라고 질문한다면 답은 좋은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를 하였다 라는 정도가 됩니다. 그럼 잠재의식은 즉각 정말 그렇게만 하면 10만을 모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도 못 모은 사람도 많아 라는 회의론을 들고 나옵니다. 하지만 why를 써서 질문을 만들어서 왜 10만을 모았을까? 라고 물으면 답변이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정말로 원하는 콘텐츠를 만들었기 때문에, 나에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에, 심지어는 그냥 그럴만 하니까와 같은 대답도 아주 훌륭한 대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성을 피하고 직관적인 대답을 찾는 것이 어포메이션의 핵심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도모할 때 우리는 방법을 찾아내면 그때부터 비로소 믿음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이 방법의 한계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생기면 믿음마저 사라진다는 것이죠. 무언가를 도모하는 올바른 방법은 믿음을 먼저 쌓고 나서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방법이 잘못되더라도 다른 방법을 찾기만 하면 되니까요. 이것이 어포메이션을 할 때 어떻게 보다는 왜라고 질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해보시면 왜로 질문하는 것이 어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번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실 것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의식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질문 자체가 가지는 힘을 믿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면 잠재의식이 저절로 답을 찾게 됩니다. 유명 작가의 작법 중에 내 잠재의식의 명령함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글을 쓰다 어떤 부분이 막힐 때 작가는 잠이 들기 전에 자신의 잠재의식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장 끝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난 피곤해서 잘 테니까 잠재의식 네가 내일 아침까지 방법을 찾아줘. 그러면 다음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좋은 아이디어가 저절로 떠오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의식은 잠이 들었지만 우리의 잠재의식은 우리가 던진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움직인 것이죠. 어포메이션 작동법도 이와 같습니다. 질문 자체의 힘을 믿고 답은 잠재의식에게 맡겨보세요. 어느 순간 하늘의 계시처럼 머리에 떠오를 것입니다. 미래질문법 어포메이션이 좋은 것은 삶의 어떤 부분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좋은 성과를 내고 싶다면 다음과 같이 질문해 보세요. 나는 왜 항상 최선의 방법을 찾을까? 나는 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할까? 나는 왜 어려움 앞에서도 침착하고 의연할까? 건강을 원한다면 이렇게 물으세요. 나는 왜 항상 건강하고 활기찰까? 나는 왜 면역력이 높을까? 나는 왜 뛰어난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을까? 내면의 평화를 구하는 질문도 좋습니다. 나는 왜 항상 평화로울까? 나는 왜 우주의 질서를 믿을까? 나는 왜 믿음이 강할까? 미래의 시점에서 현재로 던지는 이 간단한 질문이 여러분의 삶에 믿음과 용기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상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한마디 제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